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용입니다. 와인 오디오에 재밌는 기획을 해서 바로 보러 왔습니다. 원 브랜드 수입사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만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매장에서는 기획이 좀 힘든, 와인 오디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버라이어티잖아요. 별로 이렇게 적이 없는 여러 브랜드, 그러다 보니 이런 기획이 가능한 건데, 오늘 와인 오디오가 기획한 건 뭐냐면 스탠드 거치형, 소위 뭐 북쉘프라고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스탠드 거치형 소형 스피커, 하이엔드 4기종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각각을 따로 들어볼 그럴 기회는 있지만 한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청실, 똑같은 앰프, 똑같은 플레이어에 연결한 그 4개를 비교해 볼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또 가장 핫한, 또 알고 싶어하는, 가장 궁금한 그렇게 4개를 모아놨는데, 뭐 조합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나는 이거보다 좀 이런 조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조합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고르게 모아놓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10개로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 4개, 요 5개 안쪽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는 그런 고만고만한, 딱 서로 특징이 완전히 다른 이런 조합을 만들기는 간단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이 조합이 굉장히 잘 뽑아다 놓은 그런 4기종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한번? 이 키 순서대로 이렇게 일단 배열을 했어요. 좀 이따 시청도 그렇게 할 텐데 가격 순이 아니라 키 순서대로예요. 일단은 포커의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보 버전, 그 다음에 다인 오디오의 콘투어 20i, 그 다음이 프랑코 셀브린의 아코르도 골드베르크, 이름이 좀 길어요. 그리고 맨 끝에 제일 키 큰 은색 골드문트의 멜로스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리뷰도 살펴봤던 제품이죠. 각각 보면 국적이 또 다 틀려요. 순서대로 보면 프랑스, 덴마크, 이태리, 스위스. 근데 이 스펙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스펙들이 대단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펙이 비슷하단 말은 대역도 비슷하고 유닛 구성은 다 2웨이이고 유닛의 사이즈도 서로 비슷합니다. 잠시 비교를 해보면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조금 튀긴 해요.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다른 3기종이 다 패브릭 도움인데 비해서 금속재 베릴륨을 쓰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 광물이라고 해야 되는 가장 특수 소재의 트위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스피커가 또 딱 마침 7인치 미드 베이스를 쓰는 데 비해서 유일하게 디아블로 유토피아만 6.5인치 샌드위치 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들이 소비자가 기준으로 1000에서 3000만 원대, 3000만 원대 초중반 이 사이에 걸쳐 있는데, 유일하게 1000을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제품이 다인 오디오 콘투어 20i. 등급으로 보면 제일 가격이 높은 저 맨 바깥쪽에 골드문트 멜로스가 300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이 디아블로 유토피아 가격이 이게 고무줄이에요. 원래 가격은 3000만 원대 초반에 육박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검색을 해보면 1000만 원대 중반에 떠 있는 제품도 있어요. 포컬 제품을 할인하고 뭐 이런 행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디아블로 유토피아 가격은 약 2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하튼 그런 가격대와 유닛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4기종의 소리를 흔치 않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1000만 원대에서 한 3000만 원대 사이 스피커 사이즈를 감안하면 이런 제품을 이제 종종 하이엔드, 개념적인 하이엔드라기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비싸면 그냥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들은 가격적으로도 약간은 편차가 좀 있지만 소리의 성향 자체가 하이엔드예요. 소리의 성향이 하이엔드라는 건 음원에 있는 그대로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들려줘서 현장음을 시청자 앞에 그대로 뿌려주는 이런 성향을 가진 스피커들이란 얘기예요. 각자 일장일단이 있어요. 서로 스타일도 다르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그런 원칙은 좀 지켜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가격이 절반이 되는 제품과 2배가 되는 제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구성에서도 약간씩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게, 이게 또 이 조합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격이라는 그런 팩트를 집어넣으면 가격 자체가 장점이 될 수 있는 스피커가 있죠.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이 정도면 낮은 편이다, 이런 판단도 특정 제품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아까 그 제품보다는 조금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것 같지 않다. 물론 이게 모두 각자의 판단에 맡겨지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각자 나는 이 스피커가 제일 좋아 하고 서로 다른 선택이 나오는 그런 조합의 재미인 거죠. 이렇게 서로 가격대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모아 놓는다는 거는.
그런 다양성 사이에서 이런 작은 스피커를 쓰는 장점이 뭐냐? 일단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장음을 재현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건 동일한데 공간이 작은 곳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 스피커들은 낮게는 30Hz대, 높아봐야 40Hz대 한 초반부터 저역이 시작을 하고 높은 대역은 많이 올라가면 40kHz대까지, 그 다음에 보통은 한 30kHz대, 이 정도의 음악 속에서 들리는 대역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는, 대역적으로도 포용력이 넓은 그런 성능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배치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큰 공간에서 놨을 때도 이 스피커들의 성능을 감안했을 때 사이즈가 큰 스피커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을 표현할 때 스피커에 출발한 음이 쭉 퍼져나갈 때 음원의 사이즈가 작다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사이즈를 하고 있고, 공간 인테리어적인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스탠드 거치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 각각의 색깔들이나 디자인도 서로 너무 다르죠.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이 네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오늘 이 네 스피커를 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이게 안 들으면 다 안 듣고 들으려면 다 들어야 되는데 뭐 특정 한두 개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곡씩 공평하게 그렇게 네 스피커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오늘 시청은 이게 또 공평해야 되는데 스피커의 가격대를 맞춰서 인티앰프로 텔로스 690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같은 골드문트의 멜로스에 조금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냐, 될 거예요 아마 되기는. 근데 텔로스 690이라는 그런 앰프의 컨셉상 이 스피커들이 지향하는 어떤 하이엔드적인 그런 사운드,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일단 키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가격하고 무관하게 키 순서대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차이가 이 녹음에서도 느껴지실 텐데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확실히 좀 이런 게 있어요. 이 스피커는 엄밀히 말하면 스탠드 거치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스칼라 유토피아를 그대로 압축시킨, 사실은 스탠드 자체가 그 아래에 있는 바디를 그냥 공간을 좁혀 놓은 스칼라 유토피아의 미니 사이즈로 만든 그런 스피커처럼 톨보형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쪽 공간의 용적을 좀 줄이면 딱 이런 소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까 뭐 대역의 사이즈는 스칼라 유토피아만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40Hz에서 시작하는 이 제품이 스케일이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주곡 2번 이 3악장 마지막 악장을 들어보면 이 휘몰아치는 느낌 있잖아요. 보컬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서로 호불호도 있고 어느 쪽은 굉장히 그 끝까지를 간 그런 소리를 내준다고 했을 때 이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가장 잘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이런 곡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촘촘하게 뭔가 이렇게 뭉툭하고 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순간이 하나도 없이 높은 음에서의 그 베릴륨 특유의 아주 섬세한 부분 끝까지를 다 들여다 보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아래쪽 베이스가 강하게 치는 순간에도 위쪽 대역이 흔들림이 없어요. 트랜지언트라고 하죠. 오케스트라가 강한 에너지로 큰 파워 핸들링으로 스피커를 쥐고 흔들 때는 높은 대역이 이 스피커 구조적으로 그렇든 음의 대역이 상위 대역을 에너지적으로 마스킹을 하든 고역이 순간 약화되거나 물러설 때가 있는데 보컬의 장점은 거기서 결코 모호해지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수가 많고 강한 에너지를 치는 중저역과 함께 높은 대역에서 선명한 음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보컬 애호가들이 이 스피커를 쓰는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특성은 재즈도 마찬가지고 좀 더 큰 규모의 곡, 심지어 영화를 볼 때도 그런 능력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격적으로 가장 낮은, 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제품에 비하면은 약 뭐 한 10%, 20% 정도 차이가 나는 1000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대의 콘토 20i. 사실은 이 제품은 다인오디오의 현재 가장 최전선에 있는 스탠드 거치형의 소리를 상징하는 에소타로 상징이 되고 컴피던스 시리즈의 그 견고한 소리,
이런 걸 대표하는 모델이잖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스피커는 역시 미드 베이스에 쓰인 MSP에 아주 반듯하게 정동작하는 그런 미드 베이스. 사실 이 미드 베이스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앰프를 굉장히 타는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인 이시바이는 그게 안정이 되면 종합적인 성능의 많은 부분은 이 트위터, 에소타로 대표되는 이 트위터에서 발휘가 되는, 거기까지 완성시켜야 되는 스피커예요. 사실은 그런 걸 컨셉을 알고서 다인의 이 콘투어 시리즈를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피커들 사이에 섞인 이시바이는 다인 오디오가 어떤 특성을 지닌, 다인 오디오의 명성이 왜 나왔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밀도감 높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음악들 있죠. 그 척맨지온의 Give It All You Got 바슬로우리, 이 곡을 들어보면 이 MSP 베이스가 확실히 이 텔로즈 690으로 컨트롤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베이스에서 생기는 어떤 고급스러움? MSP를 이렇게만 울려주면 사실은 바랄 게 없는 수준이 높은 고급 미드 베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이시바의 장점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작은 음의 변화가 생겨도 그대로 다 노출시켜주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지금 같은 척맨지온의 곡에서 잘 보입니다. 아주 작은 음도 음표 하나를 안 놓치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에소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실 그거로 다이노드의 명성의 사실 절반 이상을 끌어왔다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을 그런 아주 멋진 반짝임과 아래쪽에서 쿵쿵쿵 그 아주 절도 있게 딱딱 끊어지면서도 소위 저역의 해상도가 나오는 그런 미드 베이스. 이 둘이 굉장히 잘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아래 라인업들하고 차이가 나는 다이노드의 콘투어 시리즈의 어떤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호쾌한, 그리고 머리가 좀 맑아진 듯한 그런 소리를 지닌 게 바로 이 에소타가 내는 중고역이죠. 그 다음이 이게 좀 화제의 제품이죠.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 스피커가 여러 곳에서 많이 좀 언급이 돼서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얼핏 한두 번 들어본 거 외에 집중해서 들어보긴 처음인데, 역시 이 명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작자의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것까지 따지면 그 소너스 파베르가 80년대에 시작했던 그 정신이 이렇게 반듯하게 계승되어 온 그 현재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 근데 그로부터 하면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설립자이자 제작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트렌디하고 공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그래서 이 네 스피커 중에 디자인이 가장 독특하고 눈에 띄는 제품이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코너형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딱 육면체가 아니라 유닛이 정면을 향해서 설치가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토우인이 저절로 되는 그런 스타일. 이렇게 뒤로 가면서도 경사가 서로 양쪽이 좌우가 달라요. 그래서 스피커 터미널도 사실은 약간 호언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고, 스피커 터미널이 붙는 그 뒷 패널도 앞편하고 한 거의 축으로 보면 20도 이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스피커 터미널이 꽂히는 뒤쪽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초기부터의 이 스트링 같은 이런 앞에 그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대로 살려져 있고, 이 스피커가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바로 전신인 아코르도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코 셀브린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위가 장인어른의 제작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아코르도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거의 똑같고 미드 베이스만 1인치가 작아요. 근데 골드베르크란 타이틀을 붙이면서 아코르도 골드베르크가 되면서 미드 베이스 1인치를 더 늘린 7인치 우퍼를 장착을 하고 대역도 좀 넓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초기 소너스 파베르의 그 집요함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바이올린 소리에 가깝게 만든 과르네리 이전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렉타 아마토르, 미님 아마토르 같은 그 스피커들이 내는 아주 집요함 같은 게 있었어요. 대형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높은 대역은 대단히 선명하면서도 뭔가 끝까지 뭔가를 들려주려는 그런 정신, 적극적인 표현 같은 것도 있지만 포용력 같은 것도 포함했던, 과르네리는 어떤 바이올린을 특화시킨 제품이라고 했을 때 초기 소너스 파베르가 그 시점에 다른 스피커들하고 달랐던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 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이게 소리를 약간 시청자들 향해서 파고드는, 아주 이 네 스피커 전체 중에서는 그 어떤 빈틈을 두질 않고 쭉 끝까지 들어오는 살짝 예리함 같은 것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전대역의 표현이 적극적인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스피커의 최고의 순간은 역시 현악기, 특히 현악 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 바이올린 합주곡 5번, 바 작품 번호로 1056번이죠. 5번의 2악장 아다지오를 들어보면
이런 곡을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현이 스르르르 이렇게 빨리 흐를 때 어떤 집요함보다도 그렇게 천천히 흐를 때 그 촘촘한 감촉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느긋하거나 이렇게 뭔가 풍성한 느낌으로 듣는 그런 질감이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바로 앞에 있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네 개 중에 인클로저 용적은 가장 작을 것 같은데 베이스의 어떤 표현력이나 스케일 이런 건 결코 가장 작지 않습니다. 그게 이 스피커를 좀 빛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그리고 고유 특성을 그대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내는 이 스피커 아주 가장 눈에 띄는 제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로스. 멜로스를 저희가 이 똑같은 690하고 멜로스의 조합으로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네 개 섞어놓고 들으니까 뭐 시청 공간도 달라지고 플레이어도 지금 저기로 아쿠아로 바뀌어 있고 그렇지만 좀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확실히 나머지 세 개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멜로스를 단독으로 들었을 때는 역시 골드문트 고유의 상큼함과 어떤 투명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렸다고 한다면 네 스피커를 같이 들었을 때 멜로스는 가장 여유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해요. 큰 스피커처럼 들립니다. 뭐 원래도 대역 표현이 넓은 편이어서 그런 특성이 있었지만 다른 스피커들이 좀 더 중고역이 오히려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을 보인다고, 마치 작은 잽을 날리는 발빠른 그런 박서를 보는 것 같다면 지금 여기서의 멜로스는 약간은 그 웰터급 정도 되는, 동작도 빠르고 중량감이 있는 핵펀치를 가진 이런 소리를 들려줘서 뭐라 그럴까, 대형기 소리가 들려요. 높은 대역도 매끄러운, 좀 더 유연한 쪽의 소리가 넷 중에서 비교하면 좀 더 유연한 쪽의 소리를 내주는, 같은 패브릭돔을 쓴 다른 스피커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표정이 좀 많아지고 결이 매끄러운 이런 소리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7인치 우퍼가 내주는 스케일이 큰 소리, 전체 무대도 크지만 이 베이스의 중량감이 가장 크다는, 이게 왜 그렇죠? 사이즈가 통이 가장 큰 것도 아닌데 이런 면에서 골드문트의 스피커들이 유사 사이즈를 가진 스피커들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더 골드문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신의 골드문트의 소리를 가장 작은 체구의 신모델이지만 굉장히 큰 소리, 테티스에 맞먹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대형기의 품격까지도 언뜻언뜻 비치는, 그러면서도 뒤쪽에 생기는 스테이징과 이미징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멜로스는 그래서 전하고 좀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네 스피커의 조합, 포칼 디아블로 유토피아, 다이노디오, 콘투어 20i, 프랑코 셀브린, 아코르도, 몰드베르크, 그리고 골드문트의 멜로스. 이걸 옛날 표현을 하면 동시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부산에서도 와이노드 부산 지점 있잖아요. 와이노드 부산에서도 똑같은 조합으로 시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하니까 이 부산하고 이 남쪽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까지 거리가 먼 분들은 와인오디오의 부산 지점 가서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에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꼭 체험해 보시면 흔치 않은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 어느 때는 뭐 큰 스피커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케일과 어떤 다이나미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작은 스피커들이 갖는 장점이 또 대단한 매력이 있어요. 그 장소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이즈만 작아졌지 어떤 성능이나 장르를 표현하는 능력이 작아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스피커들이 갖는 장점이 큰 스피커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스피커들의 관심과 그런 것들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기획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와인 오디오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 네 스피커 조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발한 것 같아요. 와서 한번 이 상태로 그대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기획을 해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이엔드 북쉘프, 하이엔드 스탠드 거치형 4기종 비교 얘기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